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한국, 그 비법을 공유해줬으면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한국 특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0.5%포인트나 높여 잡은 겁니다. 이른바 이 선진국 클럽으로 알려진 OECD가 한국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제 나온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앵커, 먼저 눈여겨볼 부분은 역시 수출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IT 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었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 실제 오늘 산자부에서 나온 수출 동향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5월 수출이 507억 3천만 달러, 1년 전보다 45.6% 늘면서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개인 소비나 온라인 쇼핑 역시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몫했다. OECD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주로 이 대면 업무를 하게 되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높은 실업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내수 경기는 방역 상황하고 맞물리는 것 같고 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확장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조언을 내놨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취약한 가정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구제책이 되고 있다는 건데 재정 적자가 물론 올해도 심해지긴 하겠지만 일단 국가 부채 자체가 적고 또 서비스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확장 재정 기조가 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비슷한 맥락에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한동안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는데 지금의 물가 상승률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2% 아래로 내려갈 거다. OECD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 이 부분은 이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OECD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호평하는 모습인데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죠. 어떤 겁니까? 몇 가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점, 그리고 세계적인 교역 갈등 상황을 우려로 꼽았습니다.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3% 수준인데 OECD 38개국 가운데 뒤에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특히 또 한 가지 가계부채 부문을 지목을 했는데 가처분 소득의 160%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집값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 정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건설에 시간이 걸리면서 실제 집값에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네, 백신은 점차 속도가 붙고 있으니까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이 집값과 가계부채 부분은 정말 걱정이 큽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잘 운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